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특히 농번기나 그 지방의 인력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7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5만 명 조기 입국 추진하기로 결정났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근로인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리고 최근에는 불체자 수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상적인 고용이 좀 어려워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외국인 노동자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깻잎 한 장 200원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2,000원 할지도 모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제는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달 음식도 이제 외국인 라이더들이 하는 분들 흔합니다. 그리고 돌봄 현장,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다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외국인 노동자지만 장관이 관리하시는 외국인 관리가 지금 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지금 총 체류 외국인이 얼마라고 합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200만 가까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5만 정도입니다. 예. 그 중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입니까?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0만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불체자 수라는 건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카운팅 되지는 않으니까 대략 저희는 40만을 상회하는 정도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5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예. 그렇죠? 300명 국회의원이라면 60명이 불법입니다. 대충 얼마나 많은 불법 외국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 숫자와 비율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카운팅의 문제긴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입국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저희가 많이 할 경우에는 외국 이런 불체자들이 지하로 잠입하게 되고 그러면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속을 약간 유연하게 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숫자가 조금 많이 잡히는 상황이고 좀 늘어나는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2012년에는 10명 중에 1명 불체자였는데요. 이젠 10명 중엔 2명 불체자고요. 이 곡선을 확대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날 쯤 되면 불법 체류자 수가 약 57만 명, 4명 중에 1명은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예.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1년 출생 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30만이 안 됩니다. 20만, 그렇습니다. 7만, 8만. 26만 7만 대인데 예. 2년치 예. 출생한 전부가 이제 불법 체류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불체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분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뺏긴다는 식의 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반발심도 갖고가 있고 그 부분도 저는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 구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점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또 이제 불체자를 좀 쉽게 전환하는 식의 메시지를 또 대외적으로 줄 경우에는 이게 또 그 불체자를 쉽게 양산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과거에 아시지만 2003년에 한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풀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몇 년 뒤에 통계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프트하구나라는 식의 메시지가 가니까 브로커들도 좀 암약하게 되고 단기간에 또 그 풀었던 만큼 거의 육박할 만큼 한 2005년은 아마 10만 가까이 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이게 불체자 문제를 통해서 지방의 근로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니즈도 충분하지만 역시 그럼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었을 때 다음번에 좀 미봉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하면 일찍 끝나겠다 싶었는데 아마 제 시간을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불법 체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태국에서 들어오시는 무비자 분들은 몇 명이 불법 체류하시는지 아십니까? 확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저희 통계로는 과거에 중국 출신들이 불법 체류자의 점유율이 제일 높았지만 지금 현재는 태국 출신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저희가 보니까 몇 년째 꾸준히 전국 1등인데요. 태국 분들은 10명 중 8명이 불법 체류하십니다. 10명 중 8명이 불법 체류합니다. 네. 이거는 알고서 안 막으시는 겁니까? 못 막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이제 아시다시피 태국과는 비자 협정이 과거에 좀 굉장히 서로 호혜적으로 체결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게 들어온 다음 불체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저희가 정부 정책상 코로나 전국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어떤 단속을 그런 방역적 이유로 조금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던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10명 중에 8명이 불체자였습니다. 이건 코로나 핑계는 아니고요. 저는 이건 좀 알고도 놔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자분들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도 태국 가는데 비자 받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태국 분들이, 저 태국 좋아합니다만 마약 사범 1등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 아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 예, 맞습니다. 예. 계절 근로자 비자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비자 요건을 완화해서 그런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허영 의원님이 지역구이신 양구군에서는요. 예. 계절 근로자로 오신 분들 중에 60%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 이거 법무부에서 스폰서한 비자입니다. 예. 알고 계셨습니까?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이게 60%가 사라지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자 관리라는 게 사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 노동 자체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게 없고요, 장관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시겠지만 계절 근로자는 특정 지역과 지역의 MOU를 맺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일하도록 오신 분들인데요. 예. 오자마자 사라집니다. 예. 10명 중에 6명이. 제도의 허점이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안 됩니까? 어떤 제도의 허점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만 그게 그 제도를 그렇게 가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누수를 감안하고도 어느 정도 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허점이 크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금 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늘고 예. 계절 근로자 60% 불법되고 10명 중에 7, 8명 없어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고용하는 분들도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벌금형입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 맞죠? 제가 법정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적 상관없음, 비자 없음. 안 들려서 마이크. 적 상관없음, 비자 없어도 상관없음, 숙소 준비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기 뭐 인원 구하는 사이트인가 보죠? 맞습니다. 외국인 구하는 건데요. 비자 상관없음. 예. 비자 상관없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인원 구하는 공지가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예.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는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절실하게 예. 필요 있어서 예. 이 제도가 불법을 양산하는 현실과 제도의 취지가 지금 굉장한 괴리를 낳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농업인 분들이 불안하다. 차라리 이거 합법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가 지금 40만 명입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치주의의 선봉이신데 법치주의대로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단속해서 거기에 대해 요건이 안 맞는다면 귀국을 시키거나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단속, 검거, 추방. 예. 맞죠? 이 원칙이. 예. 근데 지금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의 단속 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회의원 예. 다 300명입니다. 예. 지금 한 명당 1,300명 지금 잡아야 될 판인데 쉬울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문제는 이 잡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또 나거든요.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강제력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300명, 경찰 전체, 아까 경찰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경찰 전체 인력 13만인데 이분들 다 풀어도 예. 숨으려고 하는 39만은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 저는 이 상태는 현재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의지도, 역량도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더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분들을 단속, 검거, 추방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좀 심각하게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장관님? 그동안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어떤 뭐 대사면처럼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내에 계신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부채자가 사실상 그 이후에 더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대사면을 예상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더 많아졌던 그 당시에 약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걸 했었을 때 사실 이분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취업을 하는 분들, 국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을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않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어차피 불체자 관리라든가 이민 이주 국경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이 저희 인원이라든가 지금 그 여건상 그렇게 딱 떨어진 정답이 있지는 않아서 고민할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배우고 거기에 대해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정책을 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점점점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외국인 혐오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 실은 외국인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은 건 아마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불법 체류자의 대사면을 한번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예. 제가 부작용 충분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한번 자료 보시면 박스 한번 전 슬라이드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앞에 박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망합니다. 누가 불법인 줄 몰라서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내국인은 멀리 있고 외국인은 가까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러한 실정이 견실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 좀 공감합니다. 네, 이분 3천만 원 벌금 맞았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 채용 근로자 해서 수박 따다가 단속반 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머지 수박을 농협 직원들이 다 땄습니다. 결국 지금 불체자를 단속해서 다 몰아내자 이건 답이 아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2003년에 부작용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들을 갖춰서 대사면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대로 방역입니다. 예. 코로나 방역 외국인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외국인 접종률이 지금 25%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하겠다고 아무 문제 없이 해주겠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단속반 가면 근로자들 다 도망가가지고 건물주가 난리가 납니다. 고용주가. 자,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역발상을 하셔가지고 비록 법무부 장관님이 법치주의의 선봉장이시지만 저는 정치 행위는 법치가 기본이지만 법치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경제와 이 노동 여건과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제가 검사가 아니니까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는 공감하고 있고 한국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 39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한번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고 범죄 저지르지 않은 기록이 있고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단번에 일회성으로 대사면하는 그런 방법이 이분들을 단속 검거 추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동성동원본 결혼 금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3번 한시적 허용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저거는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입장이 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른 사안입니다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체자 문제는 단지 불체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비용을 내고 온 분과 형평성 그리고 국내에서 노동하고자 하는 국내 분들의 어떤 법감정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건설시장,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라는 주장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법 등 때문입니다. 예. 세금도 안 내도 되지요. 여러 가지로 고용주들에게 편리한 거거든요. 차라리 음지에 있는 이 39만을 양주로 올려드려서 특별 등록 기간을 거치고 이분들에게 4년, 5년 정도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시고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한 장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 기대로는 아마 법무부에서 39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또는 대사면 정책을 고려해 주실 것 같은데 총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방금 법무장관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그 통계가 아주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은 30만 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39만 명이 있는데도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모두를 이렇게 양지로 끌어올려서 오히려 좀 이분들의 인권도 좀 보장이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 조치가 과연 이분들이 동시에 이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영구한 좀 하나의 일종의 거주권이라 할까요? 이런 거를 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냥 한 번 이렇게 원타임으로 해주는 것이 과연 그게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구의 절벽 상태를 단기간에 우리가 충족할 수가 없고 또 그 대안으로 나오는 우리 여성 인력이 좀 더 직장에 참여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만 그것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30만 개 정도 일자리는 계속 저는 남을 것 같다. 이거는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해도 이 부분이 채워지리라는 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우리의 이민 정책과 동시에 약 30만 되는 이분들에 대한 양성화가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